혹시 1차로에서 주행하는데 앞차의 정속주행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1차로 주행 중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뒷차가 빵빵거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선 1차로는 앞지르기, 즉 추월차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라는 공식은 고속도로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러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규정조차 올해 개정되면서 나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앞지르기와 관련된 지정차로제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앞지르기 방법과 그리고 소문이 무성한 하이패스 구간 단속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장 우리의 일상 운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번 영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해당 규정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에 대한 걱정은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선 1차로는 추월차로, 즉 앞지르기 차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준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고속도로 외에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도로 1차로에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와 같은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의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지정차로제가 엄격히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서 주행해야 하는데요. 지정차로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왼쪽은 앞지르기, 즉 추월차로이며 좌라고 써있는 왼쪽 차로는 승용차 차로, 그리고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와 같은 특수 자동차의 차로입니다. 아울러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대부분 알다시피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차로에서 지속주행을 하다가 적발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 특수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어려웠던 앞지르기 위반이 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앞지르기 차로에서 지속주행 시 지정차로제 위반은 물론 앞지르기 방법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셔야 하며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추월, 즉 앞지르기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해당 차 앞으로, 즉 원래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앞지르기를 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량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앞지르기에는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이 밖에도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반드시 주행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적발 시엔 이미 시행 중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에서 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종 듣게 되는 이 과태료와 범칙금, 잘 알다가도 가끔씩 헷갈리는 이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때 벌점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벌점은 누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칙금의 납부기한은 10일 내이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직결심판 선고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의 상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또는 음주단속 적발 등과 같이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이기에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 발송 전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후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상황의 예로는 주정차 위반,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처럼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함께 단속 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차들을 보면 이러한 속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쌩쌩 달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이패스 제한속도 구간 정말 단속이 되고 있는 걸까요? 2010년 9월부터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로 하이패스 통과하기 전 제한속도 표지판을 본 운전자들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들과의 추돌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11년 넘게 단 한 번도 톨게이트 제한속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한 차로폭을 확보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여 34군데의 톨게이트에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폭을 3m에서 3.6m로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이패스 구간 단속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오히려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로 인해 자칫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하이패스 통과 시 안전에 유념하여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운전자로서 익히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은 많이들 놓쳤을 지정차로제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그리고 하이패스 단속에 관한 진실까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가를 통한 이동 시 이번 영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생각지 못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걱정 해결은 물론 향후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할 법한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어운전 또한 구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노다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